대목. 자, 먼저 오늘 방송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제 딴에는 극존칭을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FC서울을 지지한다거나 응원하시는 분들이 할 일 없이 여기까지 들어오셨다면, 이런 학고 방송에까지 흘러 들어오셨다면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이로운 얘기는 이 뒤에 단 한마디도 없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이 말이 끝나면 나가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고요. 떼목! 이후에는 저희는 저희 방송 하겠습니다. 떼목! 떼목! 안녕하세요. 또 안양 팬들을 위한, 안양의 어른이들을 위한 놀이공원이죠. 사실 양떼목장은.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양떼목장 진행자 닉보입니다. 극친 안양 팟캐스트죠.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반다 머플러맨입니다. 왜요? 이름을 하나로 하세요. 안양 팬들이 되게 헷갈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인사할 때도 옆에 계신 이 아니에요. 반다나맨님의 이름을 제대로 못 불러요. 아니에요. 그래요? 저 이번에 갔을 때 쩐대 형님이랑 인사했어요. 아, 그래요? 네, 쩐대 형님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또 우리 여기 안양 팬분들 이번에 많이 만나 뵀는데, 네. 가벼운 얘기로 좀 포문을 열자면, 네. 안양 팬만 만난 게 아니죠. 안양 선수도 만났습니다. 원정석에서. 토마스요. 토마스가 이번에 또 안양 팬들과 함께 경기를 보기 위해서 네. 가족들을 데리고 네. 이제 원정석으로 왔는데, 라일리랑 엄마 아빠랑 오신 거. 장인 온것 같아요. 장모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토마스 가족분들은 굉장히 또 즐거운 경험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나의 가족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네. 또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다는 거를 알면, 또 그리고 사실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축구적으로 약간 오지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있죠. 네덜란드는 거의 뭐 축구적으로는, 아인트허번 뭐 이런 팀들 그쵸. 네덜란드 리그에 있으니까. 근데 한국에도 이런 정도의 뜨거운 팬들이 있고 이런 열성적인 매치가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보고 나면 내 아들이 축구 선수로서 내 사위가, 내 아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아서 정말 든든하다, 이런 느낌을 좀 줄 수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면서, 네. 사실 근데 네. 조금은 그런 생각도 있었어. 어떤 너무 거요? 과하게 귀찮게 하는 건 아닌가? 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아마 토마스도 감안했겠죠. 아니, 거기에 그치. 왔다는 그게 건. 싫었으면은 이제 네. 저기 유키치랑 마테우스랑 받겠죠? 네. 근데 거기에 와서 팬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사실 이런 게 네. 어떻게 보면 팬들 입장에서는 되게 애정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 선수에 대한. 네. 이렇게 원정석에 와서 같이 즐기고 서포터즈석에 와서 출전하지 않는 경기 같이 즐기고 한다는 게 네. 되게 한편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는데, 프로 선수로서는 또 고맙게 생각하고 토마스에 대한 애정도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안양 팬들이. 전 더 그런 이상 생각이 올라갈 곳이 없어요. 이미 하이를 찍었구나. 네, 네. 나는 근데 그 천장을 좀 뚫은 것 같아. 아, 여기서 더 올라가면 저 큰일 나요. 스토커 돼요. 어쨌든 뭐 저희 이번에 북패 원정을 갔다 왔습니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갔다 왔죠. 쓰레기 냄새 나는 그곳에. 저는 이번에 북패 원정을 가서 좀 느낀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원정 팬 규모가 네. 원정을 멀리 가는 경우에는 한 500명 정도가 코어층이고, 네. 상암을 갈 때는 한 3,500명 정도? 가까운 원정을 가면 그래도 1,500에서 2,000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의 팬층이 있는데, 그 상암을 갈 때 3,500 정도, 이번엔 3,800명, 거의 4,000명이 가깝게 오셨더라고요. 네. 이 가운데에는 네. 확실히 안양 팬이 아닌 분들도 좀 있긴 합니다. 음. 내가 K리그의 팬이고 이 매치는 봐야겠는데 북패 자리에선 볼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제3 팬들도 좀 오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처음 경기를 보러 와서 그런지 네. 한국 국대 유니폼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얘기가 좀 몇 개 있었어요. 네, 저도 여러 군데서 좀 글을 봤는데,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서 그걸 봤는데, 처음에 이제 야유가 나오니까 되게 놀라면서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직관을 처음 와본 것 같아. 근데 그 경기를 하필 이 경기를 왔고, 근데 쉽게 가려면은 당연히
북패 쪽에 가서 앉았겠죠. 근데 어디에서 어떻게 보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원정석을 왔다는 건 안양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건데 그런 친구한테 뭐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빨간 검정이잖아요. 하필 또 한국 국대가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유니폼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입고 와서 하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안양이 좀 더 팬층이 단단해지고 커져서 그런 사람들이 2층으로 밀려날 수 있게끔 더 좀 코어 좌석 앞쪽 이런 데가 확 안양 팬들, 강성 팬들이 딱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팬덤 규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네. 사실 그런 분들 욕할 수는 없죠.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강성 팬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팬이 여러 명 있으면 그 안에 비율상 뭐 가족 단위로 오는 팬들도 있을 수 있고 라이트하게 오는 사람들 또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팬들이 있는 건데 그 와중에도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유니폼을 입고 올 수 있는 틈바가지가 없게 상암 1층 정도는 우리가 채울 수 있는 클럽이 돼서 이번에는 솔직히 자리 좀 남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았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와중에 사실 거기는 엄청 코어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완전 왼쪽 사이드지. 사이드였으니까. 맞아 사이드니까. 네. 그래도 이번 상암원정의 저번만큼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응원을 그래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고 네. 어딜 가나 모든 사람이 응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화력이면 중간에 좀 지쳐서 응원 안 하시는 분들 뭐 이런 거 다 감안했을 때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셨고 또 좋은 퍼포먼스 여러 개 깃발도 진짜 멋있었거든요. 진짜 다 가지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응원봉도 너무 멋있고 네. 응원봉 나눔해 주시는 분들 또 목이 터져라 응원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네. 그래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저는 네. 안양의 경기력적인 면이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게 경기 얘기 먼저 하죠 그러면. 저는 안양뿐만 아니라 지금 K리그의 경기력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네. 연맹이 진짜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무고사 선수가 부상을 입은 걸 처음 봤거든요. 이번 라운드에. 토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도 부상 안 당하던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일정이 얼마나 빡빡하면 네. 당연히 선발로 뛰어줘야 되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해서 못 나오면서 리그 전체의 경기력이 정말 수직 하강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상대 북패 그 다음에 우리 둘 다 이 경기는 수준이 너무 떨어졌다. 이거를 돈 주고 보러 온 35,000명의 팬들이 36,000 앞에서 보여줄 경기는 아니었다. 마지막쯤에는 네. 안양이 역습을 올라오는데 북패 선수들은 4명 정도가 그냥 안양 골대 앞에서 쓰러져 있고 안양 선수들은 그런 북패 선수들을 뒤로 두고 올라왔는데도 공격을 못해요. 너무 지쳐서 그리고 다 미끄러져 막 서 있지도 못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게 엄청나게 더운 날씨에 퍼져 있는데 추가 시간 막 10분 주어져서 99분대의 경기도 아니고 5월에 가장 축구하기 좋은 저녁 날씨에 7시 경기인데 이런 정도의 플레이가 나오는 게 제가 북패를 보러 온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한 명의 K리그 팬으로서 이 경기를 돈 주고 보러 와서 다시 한번 K리그 경기를 보러 가자고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이 정도 근데 더 중요한 거 뭐냐 안양 대 북패 경기 정도면 굉장히 잘한 경기라는 거. 대전 대 인천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전북 대 광주를 보고 광주는 이제 프로축구단이라는 이름을 내려놔야 됩니다. 양악하던데요. 학살이 일어났던데. 전북이 잘해서 골을 넣었으면 최소한 골이 멋있게 터졌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해요. 근데 광주 선수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이거야말로 관중 모욕이에요. 정말 진짜 모욕적일 정도로 축구를 대충하고 못해요. 대충 하는 거 아니겠죠. 최선을 다한 게 그거겠죠. 근데 그만큼 지금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안고 뛰고 있고 너무나 촘촘한 일정 때문에 과도하게 힘들다. 이거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인 EPL 선수들을 데려와도 이 정도 일정이면 지쳐서 이쯤 되면 퍼져요.
그러니까 이건 연맹이 애시당초에 시작을 일찍 하던지 안 해봤으면 모르겠어. 작년에는 2월 초반부터 개막을 했잖아요. 올해는 꼭 3월 초부터 했어야 되나? 2경기 정도만 앞당겨 했어도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 근데 꼭 굳이 이 경기를 월드컵 브레이크 전에 다 주중 경기를 연달아서 막 넣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선수들 프랜차이즈 스타들도 못 뛰고 경기를 보러 온 사람들한테 정말 창피할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안양 선수들도 오늘 같은 경기에 더 불살라서 뛰고 싶고 더 재밌는 경기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야장 같은 선수가 아무리 부패지만 그 선수가 그렇게 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김훈 선수 밟아버리고 퇴장당하잖아. 퇴장당하고 나니까 경기 수준이 완전 그냥 퀄리티가 K3, K4까지 떨어졌어요, 진짜. 이런 경기를 대한민국 프로축구 1부 리그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게 저는 참 이걸 선수 탓만 할 수도 없고 이거를 뭐 감독 탓을 할 수는 더더욱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돈 주고 온 팬들이 그거를 배려해야 되냐? 전 그것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연맹은 아쉽습니다. 얘기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안양 팬으로서는 이 연맹 진짜 엿 같아요. 진짜 맞죠. 우리 일정 너무 개같이 줬고. 그것도 맞아. 아니 원정 사면 뭐 일요일 저녁 나 참겠는데 5월 5일 날 이런 매치를 주는 건 뭔 개떡 같은 경우입니까? 아니 왜 자꾸 안양은 근데 늦은 매치만 안양 팬들은 뭐 야행성이라고 어디에서 뭐 공식적으로 발표났어요? 아니 그것도 그런데 5월 5일 날 이 더비 매치들을 몰아넣는 것 자체가 저는 판단이 아이 쓰레기 같은 판단이죠. 그러니까 이게 축구라는 그 스포츠의 어떤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면 싸움이에요. 결국은 전쟁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것도 맞고 그리고 지금 우리 축구의 종주국 뭐 이런 데는 영국 또 유럽 뭐 남미 이런 쪽이잖아요. 그쵸. 영국이 종주국이지만 그렇죠. 축구 열기가 굉장히 핫한 곳들에 가보면은 뭐 남미 뭐 유럽 이쪽인데 거기서는 아무리 큰 자본이 들어와도 아직도 서포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향해서 나아가자는 게 아니지만 물론 그게 아니지만 없어질 수가 없어요. 종목의 특성상. 물론 아니지만 축구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시작을 해왔고 지금 그 수많은 자본이 흐르는 EPL 그 일부에 있는 팀들끼리도 서포터들끼리 길에서 만나서 아직도 맞짱을 뜨고 충돌이 일어나죠. 이러는 판에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니까 여러분 박수 치면서 우리 서로 빠큐하지 말고 욕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빠큐가 안 나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빠큐를 하면 또 어린이날에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또 그래서 김광희 또 이거 했더니 넌 어린이날에 그딴 행동을 하는 너는 못 배웠니? 이런 말이나 나오고 왜 그렇게 그러니까 뭘 이게 있으면 생각을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매치가 잡히면 필연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안양이랑 부천만 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더 적대감이 센 클럽들이 안양이랑 부천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걔네랑 엮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감정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이 축구 경기를 통해서 풀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경기를 어린이날에 붙이면 안양이랑 부천 뭐 이미지 베리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펜코 이런 데 보면은 안양 팬들은 어린이집 나왔을 때 야유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래요. 정말 멋졌어요. 근데 똥천 제주 키퍼한테 너네 엄마니 뭐니 찾아가지고 수준 딱 거기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우리 정도면 많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타협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그 감성 못 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유럽의 그 울트라스를 지향한 걸 수도 있죠. 근데 찐따잖아요. 근데 그 지향점이 한국에선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 네. 결론적으로 그 동네에서도 그걸 이제는 이 시대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종목의 특성상 우리가 네트를 놓고 하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농구나 야구처럼 공격자와 수비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가능해요. 턴제로 응원을 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축구는 동시다발적으로 50대 50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응원도 동시에 하고 내 목소리가 더 커야 되고 상대 선수한테 야유하고 그렇게 해서 홈에서 상대 선수 기죽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밖에서 만나면 경기장에서 경기날 당일날 팬들끼리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의 특성을 이해를 못하고 왜 KBO는 안 그러고 KBL은 안 그러는데 왜 다른 스포츠 팬들은 안 그러는데 축구 팬들만 극성 맞다? 이거는 전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가능한 게 아니야. 축구 안에서는. 그러니까 아빠들은 야구 보시고 빠따 많이 해들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에? 근데 저는 야구 팬들만 꼭 그런 게 아니라 비단 그냥 스포츠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도 축구 팬들이 되게 극성 맞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 축구는 뿌리가 그곳에 있어요. 그래도 똥천처럼 우리 그런 행동 안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상대 골키퍼 왔을 때 그렇게 할 수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이게 상대 골키퍼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야유 정도 할 수 있죠. 할 수도 있는데 거기다 대고 부모 찾는 그러니까 건 사실 그거는 면전에다 대고 유교 쉽지 사상에서 않은데. 부모 찾는 거는 그냥 싸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개인적으로는 좀 안양과 부천한테 연맹이 억하심정이다 얘네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매치업이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연맹이 진짜 잘못 짜도 개같이 잘못 짜는 거예요 지금. 그건 이거.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경기 수준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더비의 어떤 열기도 희석시키는 이런 그 일정을 대체 누가 짜는 건지 쌍판대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진짜. 심판 관리도 똑바로 못 하고. 그래서 어린이날이라 욕 2배나 먹은 우리 김강 어린이에 대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위주로 좀 하려고 제가 뭐 썸네일도 그렇고 제가 이 주제를 들고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은 김강 선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을 하기 전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일단 1번으로 김강 선수가 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게 맞아요. 이 얘기를 저희야 안양 팬들이 즐거우라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여기에 와서 네. 100% 지랄하는 부패 새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괜찮은데 네. 혹시나 김강 선수가 또 이런 곳까지 찾아볼까봐 이런 거 하나라도 남기기 싫은 마음에 이걸로 썸네일 박지 말까? 이 얘기 하지 말까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까지도 찾아볼 것 같아서 그 어린 선수가 지금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플러스 두 번째로 안양 팬들이 지금 심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 지칠 것 같아. 왜냐하면 일단 부천전에서 네. 억울한 꼬라지 한번 당했죠. 네. 그리고 북패전에서 좀 이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선수를 가지고 이렇게 조롱하고 욕하고 이런 글들을 볼 때마다 안양 팬들이 심적으로 얼마나 열받고 빡치겠어. 당연하죠. 근데 안양 팬들 내에서도 네.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이럴 때일수록 저는 좀 뭉쳤으면 좋겠거든요. 서로 팬들이 우리는 우리밖에 지금 우리 동료가 없어. 저번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레드는 레드끼리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레드를 대표하는 방송 전혀 아니고 그냥 네. 둘이 떠드는 방송이지만 네. 이거를 저번 방송도 그렇고 거의 2,000명 가까운 분들이 봐주셨고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안양 팬들과 다른 생각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선뜻 여기에서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괜히 같은 안양 팬들끼리 마음의 상처만 더 심어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솔직히 얘기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생각으로 이 방송에 임하고 있긴 합니다. 저는 제 소신 얘기하겠습니다. 네. 김강 선수 우리가 지켜야 돼요. 저도 그렇게 저 생각해요. 이거 딱 하나예요. 저도. 그리고 저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네. 김강 선수 제일 멋있었어요. 저도. 진짜로. 김강 선수 혹시나 이 방송 보고 있다면 제가 아까 DM 했거든요. 절대 기죽지 말라고. 레드가 뒤에 있다. 왜 사과하냐. 그렇지. 왜 기죽어 있냐. 김강 선수가 왜냐면 저한테 답장이 왔는데 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러지 않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길게 왔어요. 제가 너무 팬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준 적 없다. 김광 선수가 그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응어리졌던 거 이만큼이나 안 풀렸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진짜 3만 명에 쏘신 그 사람 그 북패들 앞에서 이거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없지. 말도 안 되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김광 선수한테도 물론 흥분해서 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김광 선수 스스로 느끼고 발전해야 하는 것도 인정할게요. 그렇지. 그리고 K리그 타팀 팬들이 보기에도 김광 선수 이 행동은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받아들일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안양 팬이라면 그렇지. 김광 선수에게 박수 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김광 그렇게 선수 생각합니다. 잘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김광 선수가 했던 행동이 안양 선수로서 좀 실망스러운데라고 느꼈던 안양 팬분들이 계신다고 한들 네.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 굳이 저런 행동을 했어야 됐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셨다면 여러분이 잘못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 근데 다만 안양 팬으로서 왜 우리가 김광 선수를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소신들에 대해서 오늘 이따가 이어질 방송에서 좀 저희 생각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기에 네. 조금 보태자면 네네. 지금 김광 선수의 그 행동에 맞물려서 이야기 나오는 게 정승원. 정승원 아데바요르 세레머니 한 거, 그리고 송민규 클리말라 그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 송민규 클리말라 이거는 피해자가 우리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다나메님이 해주실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당시에 네, MBC 뉴스에서 네. 제가 송민규 선수 인터뷰를 하면서 네. 송민규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욕을 하시길래 저도 티키타카라고 생각해서 그 홈팬들 그냥 도발로 저는 그냥 그런 행동이 나와서 한 거고 계속 이런 이미지 가져가겠다. 그리고 안양 팬분들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반다나메님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누가 봐도 반다나메님이 이게 티가 나는데 뻑큐하면서 마치 악역처럼 저예요. 그렇게 사용을 해놓고 저예요. 근데 이제 와서는 저요. 저는 이 언론들의 이중적인 행태에 화가 나는 게 리딩 클럽이면 거기에서 빨아줘야 돼? 아니 거기에서 수호신한테 네. 이걸 했다 김강희 네. 아니 북패가 이거보다가 빠큐 안 했습니까? 그러면 북패는 빠큐를 안 해서 김강희 거기에서 이렇게 한 거야? 그 전에 이미 이 상황에서부터 나오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 송민규 와서 이지랄 하기 전에 이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예요. 모르겠어. 송민규가 먼저 그 얘기 들었을 수도 있죠. 누군가한테. 근데 이 얘기를 뒤에 차후에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반다나메 님도 네. 그런 걸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는 안양 팬들이 욕먹었죠. 네. 먼저 욕했다고. 네. 조리돌림하고 긁혔냐 이렇게 얘기해놓고 김강희 엇구박자 시키고. 붐따를 하니까 그때는 저 새끼 어린이날 인성 쓰레기다부터 관중을 시작해서 모독한다. 누가 나왔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는 해봤다. 이거에 대해서 왜 이 모든 상황이 양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게 100%죠. 송민규의 상황에서도 송민규 저 새끼 어린이들 앞에서 홈팬들 앞에서 뭐 하는 거냐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아니 뭔 개짓거리죠? 이렇게 생각할 바로 들었어요. 그 반대로 네. 김강이 그렇게 했을 때도 네. 야 홈팬들 왜 빡큐하고 긁혔냐? 야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거지. 그거지. 원래 더비 매치인데 이럴 줄 몰랐냐? 맞아. 이러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왜 이 양면성에 대해서 김광도 앞으로 그런 이미지 가져가겠다 하면. 근데 할 말 저는 있어? 이게 너무 안양 팬들만 고립되는 것 같은 게 맞아요. 지금 왕따 당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도 왜 송민규가 했을 때는 안양 팬들의 그 긁혔냐 왼손 빡큐 이렇게 해서 먼저 욕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 안 좋은 이면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김강 때도 김강의 잘못한 면만 보여주고 그러면 송민규가 잘못한 면만 보여주고 수호신이 긁혀서 이렇게 빠꾸 날린 것만 보여주고 그거 왜 안 잡으셨어요? 그러면 북패 새끼들 빠꾸 안 했다고? 아니, 나는 그거 중계화면으로 다 봤어 내가. 쿠플
왜 안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개인 명. 한 명만 찝어가지고 그럼 그렇게 나도- 똑같이 우리랑 했어야지. 나도 그거 서울라이트에 무슨 왔고 해갖고 박제하듯이 나도 똑같이 해가지고 우리도 레드 플레임에 사람을 박제해가지고. 병신 부패 긁혔네 이렇게 얘기하려고 나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김광 선수가 만약에 한 일을 네. 부패가 있다고 생각하면 네. 당연히 우리도 뭐라 했겠죠. 했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김광 선수도 사과를 한 거고. 네. 그렇지만 김광 선수가 한 행동이 정말 이렇게까지 김광 선수가 고개 숙여서 사과하고 네. 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맞으면 때려라라는 게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먼저 당했잖아. 우리가 그때 부패 여기 아웃네이션에 불렀을 때 우리가 당했던 거 그 김강 선수가 보고 있었을 거예요. 한번 해야겠다 생각했겠지. 근데 했는데 최준이 와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부딪힌 다음에 갑자기 감정 끌어올라서 어린 나이에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인스타에 와가지고 저건 누가 싸질렀냐 어쩌냐 저쩌냐 뭐 욕처하고. 가정교육이 안 됐네. 어휴, 야 송민경 그런 가정교육 잘 받은 거야 그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해버릴까 얘기해서 보다, 부패가 뭐 좋다 잘했다 뭐 부럽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김강 선수가 이렇게 붐따를 날렸잖아요. 네. 그때 박성훈이라는 부패 유스애가 뛰어들어서 치지도 못하겠지만 막 이렇게 발작을 했어요. 자기네 팬들한테 붐따한다고. 아니 안 말렸으면 뭐 근데 어쩔 건데.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조금 좀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민규가 안양 팬들 면전에다 대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게까지 하는 안양 선수는 없었거든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김강 선수가 이렇게 했을 때 박수 쳐주고 싶다는 안양 팬들이 더 응원해주고 그게 박수를 맞아요. 쳐줘야 거죠. 앞으로도 누군가가 안양 팬한테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나가서 부패들이든 부패 선수들이든 부패 팬이든 부패 선수들이든 거기에다가 대고 붐 따든 뻑큐든 날려줄 사람이 우리는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저 필요했어요. 저 솔직히 그때 저 욕 많이 먹었거든요. 서울라이트에서. 그러니까 개인 팬이지만 저 그때 진짜 혼자 고립된 느낌 들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는 느낌 들었어요. 저 솔직히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정현이 형 섭섭했어요. 아니 근데 형이 가서 한마디 해줄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래서 저 김강 멋있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네. 김강 잘했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김강 고맙다. 진짜 저는 김강 선수한테 근데 저희가 감사한 마음이에요. 여기서 또 너무 김강 잘했다고 하면 또 아니 잘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수준 이러면서 또 할 거 뻔해요. 저는. 아니 뭐 부패가 수준이라고 하는 건 전혀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상관 없긴 잘한 게 하지만. 아니라니까요. 네. 누가 그렇게 했어도 욕했을 거지만 그 상황에서 김강 선수가 그렇게 붐따 날려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이걸 어느 정도로 이 더비와 안양과 부패 간의 매치에 몰입해 있냐로 봐요. 안양 팬의 심정으로 내가 이 경기장에 뛰어 들어와서 사실 선수들은요 기사도 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있죠. 기사가 뭡니까? 대신해주는 사람이 기사예요. 그래서 운전을 대신해주는 사람은 택시기사고요. 버스 운전을 대신해주는 사람은 버스기사예요. 기사라는 게 무언가를 나 대신해서 해주는 사람을 기사라고 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나 대신에 싸워주던 사람을 기사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기사도 정신이라고 해요. 결국은 프로축구 선수로서의 성숙해지는 마인드는 기사도 정신에서 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서 뭐 어린이날이라 어린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내가 안양 팬들의 등에 업고 그들의 그 울분을 가슴에 안고 싸워주는 사람들이 안양의 선수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제일 잘 보여주고 가장 잘 몰입해서 정말 나의 뒤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뛰고 있는 이 안양이라는 클럽의 정신에 가장 잘 몰입해 있던 선수가 김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욱해서 거기에서 다 같이 안양에 대해서 조롱하고 야유하고 이러는 그 상대팀의 팬들한테 도대체 얼마만큼의 존중을 갖춰야 되는 겁니까? 맞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북패 선수들이 안양 팬들을 향해서 인사 오는 것도 싫고요. 맞죠? 안양 선수들이 북패 팬들을 향해서 인사 가는 것도 싫어요. 네. 솔직히 북패는 올 수 있다고 쳐요. 그쪽의 감독님은 뭐 맨날 샬라샬라 뭐 라이벌도 아니다 개나 소나 더비냐 이지랄하는 새끼니까 저는 그거는 그냥 그렇다 칩시다. 네. 걔네는 올 수 있지. 지네 말로는 라이벌 아니잖아요. 걔네 말로는 그렇게 신경 쓰면 통천 준비하고 매 경기마다 개 지랄 발광 쇼를 하지만 라이벌은 아니래잖아. 아니라고 인사 올 수 하니까 있지. 뭐, 근데 안양은 그렇지 않잖아요. 안양은 죽이고 싶은 곳 아니죠? 왜 거기에서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립니까? 그래서 인사 가는 거 저는 솔직히 싫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거에 대해서 뭐 다 하는 거고 상대팀 팬에 대해서 K리그 팬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다 좋아요. 오케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 안양 팬들을 위해 싸우기 위해서 들어간 김강 선수의 그런 기사도 정신으로 내가 거기에 몰입해서 우리 팀을 향해서 우리 팬들을 향해서 그 3만 명이 둘러싸고 우리 팬들을 향해 야유하고 우리 선수들을 향해서 야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항 정신으로 뭐 뻑큐를 한 것도 아니고 가서 네 엄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쳐보세요. 따봉을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쳐보세요.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아직 왜 그냥 엄지를 2개 이렇게 낸 것만 가지고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말하다 보니까 김강 선수가 너무 대견해서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잘한 건 아니야.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요. 흥분하지 네.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김강 선수를 저희가 레드로서 지켜야 되고 김강 선수의 행동에 레드라면 고마웠다. 그렇지. 너가 맞서 싸워줘서 우리 조금 응어리 풀렸다. 그렇지. 얘기해줘야 된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타팀 팬들이 욕하는 거 알겠어요. 김강 선수가 알아서 받아들이고 알아서 발전하게 두고 김강 선수의 등에는 항상 레드가 김강 괜찮아. 누가 뭐라 하든 우리가 너를 지키는데 우리가 너의 뒤를 지킬 거야. 그리고 이게 김강 맞다. 괜찮아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김강 더해. 고마워. 고마워. 아니 더해는 아니야. 그래? 왜냐면 더해는 저는 안 돼?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게 아,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괜히 어디 뭐 불나거나 문제 생기면 가서 네가 끄지 말고 제일 먼저 도망쳐라.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 김강선 저도 어리지만 아직 저보다 더 동생이잖아요. 한참 막내 동생이죠. 동생 같은 나이잖아요. 저는 김강이 그런 욕을 고맙긴 한데 또 먹는 거는 보고 싶지 안 않은 거죠. 했으면 좋겠어. 우리 선수들 저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안양 팬들을 위한 거 안 해줘도 되니까 그냥 나는 욕 안 먹었으면 좋겠어. 진짜 진심으로 마음의 상처 받을까 봐 걱정돼요. 받은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저번 경기에도 솔직히 그 얘기 할라 했잖아. 우리 골 넣으면 가가지고 상대 관중 앞에서 똑같이 해주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선수도 욕 먹으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마음의 상처 받는 거 싫거든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양 팬들은 고맙긴 해. 그런 선수 누가 싫어합니까? 솔직히 우리 팬들을 위해서 이 경기를 위해서 우리 팬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거기에 나와서 당당하게 악으로 깡으로 보여주겠다는데 내가 누군지 그리고 언론도 문제예요. 너무 심해요 진짜. 그 07년생짜리 그 어린 선수를 그딴 식으로 계속 몰아가는 것도 그러면 송민규 선수 뭐 그 골 세레머니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 많은데 송민규가 골 넣었냐고. 그것도 그거 아니죠. 황당해. 그리고 골 세레머니면은 상대한테 가서 도발해도 되고 그냥 일반 플레이 중에는 안 되고 이게 뭔 개떡 같은 이거는 진짜 그냥 말 갖고 장난치는 거의 그 수준의 룰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네. 그 다음에 먼저 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강 선수에 대해서 응원의 DM 보내주시는 거 좋은데 네. 이 선수가 자꾸만 네. 인스타에 들어가서 네. 그런 답장을 하기 위해서 이 DM을 읽다 보면 네. 좀 안 좋은 메시지에도 노출이 될 수가 있고 음. 어쨌든 간에 프로 선수가 꼭 DM으로 팬들한테 팬 서비스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 아껴두셨다가 경기장 가셔서 김강 나오면
더 크게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가능하시면 김강 유니폼도 좀 사서 네. 가서 사인도 받고 멋있었다 이러면서 안양 팬들이 이렇게 가서 유쾌하게 또 두 경기 다 홈 경기잖아요. 앞으로 있을 네. 김강 선수 만나면 진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홈팬들한테 좀 그런 상처를 치유받고 시간이 지나면 또 잠잠해질 뉴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처음 이런 상황을 겪은 거라 김강 선수도 힘들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안양 팬들이 좀 성숙하게 또 뭐 DM이나 단순히 댓글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런 거는 좀 지양해놓고 잠깐 넣어두시고 그 마음 경기장에서 응원하고 굳이 또 그거 가지고 부패랑 또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제가 SNS에서 많이 봐요 요즘. 여러분 인스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정말 음지예요. 굳이 까서 굳이 냄새 맡지 마세요. 똥꾸렁내 맡으실 이유가 없고 북배 애들 입장에서 여기도 음지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 걔네 팬 유튜브에서도 이런 얘기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런 데 가서 엄한 거 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우리끼리 즐기고 서로가 서로를 치유해주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근데 경기 얘기 그래도 짧게 할까요? 근데 제가 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경기 그래요? 얘기 오늘은 좀 생각을 할게요. 경기 얘기 안 해요? 네. 왜냐하면 김강 선수의 퇴장이 오심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렇게 지었어요. 김강 선수의 그 다이렉트 레드카드는 네. 저는 명백하게 오심이라고 제기를 하고 싶어요. 반론을. 송민규랑 비교하는 거 의미 없어요. 전혀 다른 케이스고 개인적으로는 네. 그것 역시도 레드카드의 회부가 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네. 그 펜코나 네. 어떤 부패들이 가져오는 근거가 네. 꼭 맞지 않거든요. 네. 근데 펜코에서 마치 그들이 가져오는 증거로 인해서 아 이거는 레드카드가 맞구나, 아 정민규는 옐로카드가 맞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명백하게 규정집에 있는 몇 조의 몇 항인지까지 다 찾아서 왔습니다. 네. 이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 내용에 송민규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을 수도 있다 내지는 뭐 정성원이 레드카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은 뺐습니다. 네. 우리가 굳이 그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비방을 하면서 깎아내릴 필요 없어요. 전혀 다른 상황에 대한 설명만 하면 입만 아프고 말만 길어지기 때문에 김강의 이 상황에 대한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뭐 심판 자격증 따서 네. 이렇게 괜히 이 룰북 뒤져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IFAB라는 네. 국제심판평의회가 있고 거기에 그 룰북이 있어요. 축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룰북이 있고 그 내용 안에 퇴장이나 경고성 플레이에 대한 내용도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강 선수의 퇴장 사유는 비신사적인 행위. 그렇게 나와 관중 있는데 모독이라고 하던데요. 그 스포츠니어스에서는 관중 조롱, 관중 모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언론 보도에 나온 뉴스 기사에 나온 비신사적인 행위로 인한 레드카드라고 언론한테 그 보도자료가 나갔으면 네. 진짜 명명백백하게 오심이에요. 왜냐? 제가 정확하게 써왔는데 비신사적인 행위는 unsporting behavior라고 해서 IFAB 규정집 12조에 cautionable offense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고성 반칙이에요. 경고성 반칙이라는 건 옐로 카드가 주어져야 되는 반칙이에요. cautionable이라는 거 외에 따로 뭐라고 써 있는 게 있냐면 나가야 되는, 경기장에서 나가야 되는 퇴장성 반칙은 따로 써 있어요. 그건 레드카드 내에 있는 행동인데 레드카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그 어느 구절에도 비신사적인 행위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경고성 행위예요. 비신사적인 행위는. 근데 심지어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한 경고 자체가 행동으로 인한 경고는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인플레이 상황, 공과 직결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고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한 경고란이 쭈루루루 나열되어 있는 걸 보면
경기 자체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또는 경기 중 또는 재개된 상황에서 말로 상대방을 방해하는 행동. 이 두 가지 정도가 상대방에 대한 모욕 또는 경기 자체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경우, 이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거는 옐로 카드였다. 제가 봤을 땐 이거에 해당한다고 봐서 비신사적인 행위라고 이 레포트를 쓰거든요, 심판도. 만약에 레포트에 비신사적인 행위를 퇴장 사유로 적었다면 그거는 심판에 대한 징계가 내려져야 돼요. 비신사적인 행위는 옐로 카드 대상인데 그걸로 인해서 레드 카드를 줬다는 건 사유가 잘못된 거고, 그렇다면 카드가 잘못 나간 거죠. 옐로 카드를 나갔어야 되는데 레드 카드가 나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레드 카드를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Using offensive, insulting or abusive language and action,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 offensive, 공격적인. 그 다음에 insulting, 모욕적인. 그리고 abusive language라고 하면 욕설, 이런 거거든요. 이 셋 중에 하나가 포함된 행동 또는 언행이라고 하죠, 우리가. 행동 또는 언어적인 표현을 했을 때 레드 카드가 나올 수 있는 걸로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의문을 표하고 싶은 거예요. 네. 과연 관중 모독이라고 했죠. 저는 정확하게 스포츠 뉴스에서 관중 조롱이라고 들었거든요. 조롱과 모욕은 또 엄연히 달라요. 여기에서 만약에 진짜로 경기 감독관이 관중 조롱으로 인한 퇴장이라고 했으면 이거는 또 잘못된 판단이죠. 조롱이 과연 곧 모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law라고 써 있어요, 규정집에. law가 뭡니까? 법이란 뜻이에요. 법, 규칙 이런 뜻이잖아요. 규칙은 법제적인 의미에서 봐야 돼요. 내가 대법원 판례까지 찾아봤어. 과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건 모욕이 아니라 조롱을 모욕으로 볼 수 있는가? 대법원 2015 도 2229 판결에 따르면 모욕이란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해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정의를 했고, 표현이 단순히 불쾌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한국 대법원의 판례야. 규칙이나 법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한국인의 정서에서 단순히 불쾌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정도에 그치는 걸 모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욕으로 인해서 처벌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모욕이라고 내가 느꼈다고 해서 다 모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적인 평가 저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대법원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의 규칙적으로 관행되고 있는 모욕이라는 것에 대한 처벌은 이런 관념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이게 인정이 됐을 때 모욕이 되는 거거든요. 과연 엄지를 양쪽으로 내린 행위가 이게 모욕으로 볼 수 있고, 이 수호신이라는 집단, FC 서울의 팬 구성원 서포팅을 하는 이 일반 관중이라는 집단에 대한 평가 저하, 단순 불쾌감을 넘어선 무언가를 행사했느냐, 이거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네. 옆자리에서 테이블 술 먹고 있어요. 옆자리에서 나를 보고 엄지 이렇게 내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가서 얼굴 칩니까? 뭐 시비가 붙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병신 아니야?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단순히 얘기하면 유치할 수도 있게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웃길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거, 불쾌하고 상대방에게 대해서 압도적으로 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축구 규정집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12조의 퇴장에 대한 규칙에서 offense, insulting and abusive language or action이라고 써 있는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면 퇴장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써놓은 건 이유가 있어요.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이거나 욕설이 포함된 언행을 한 경우라고 써 있는 건, 이 모욕은 공격적이고 다소
상대방에게 대는 듯한, 개아리하는 듯한 이런 액션이 있어야 이걸 상대방도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모욕이라는 게 들어간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예전에 북패 선수 중에 전주가 이제 전북과의 경기에서 어린이날 경기였습니다. 코너 플래그에 가서 개가 오줌 싸는 듯이 우통을 까고 가랭이를 이렇게 들어서 영역 표시 세레머니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모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충분히. 이런 건 모욕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쵸? 북패 선수가 모욕 중에 모욕이죠. 그러니까 상모욕이죠. 그걸 보면 그걸 레드카드 안 받았어요? 그건 안 받았어요. 그거 바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선수가 관중에게 약간은 어떻게 보면 이건 성희롱적인 액션도 들어가 있는 거고. 아니 뭐 이런 거 하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천수처럼 상대방 감독에게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하다못해 버큐를 한다든지. 최근에 그 영상도 봤습니다. 이호재 선수가 울산 팬들을 향해서 침을 뱉어요. 이 정도는 모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과연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린 것을 모욕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있느냐? 이것을 어떤 근거로 모욕이라고 봤으며 이것이 모욕에 해당된다면 이전의 판정들에 대해서도 오심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안양 측에서 심판 평의에 이걸 제소한다면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모욕으로 보냐 안 보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보도자료대로 퇴장 사유에 비신사적인 행위라고 적었다면 이건 심판이 자격 미달이에요. 규정집을 제대로 알고 있지조차 못한 거예요. 비신사적인 행위는 퇴장에 대한 징계감이 아닙니다. 거기에 명확하게 커셔너블이라고 써 있어요. 경고를 줄 수 있는 옐로 카드가 나올 수 있는 행위예요.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 비신사적인 행위를 해서 김강이 퇴장당했는데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명확하게 다시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안양 입장에서는 그걸 해서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게 제소하지 않는 게 맞아요. 사실 또 다른 2차 조롱의 여파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김강 선수가 그렇게 해서 레드카드가 취소된다고 해서 무속 안양 입장에서 김강 선수가 지금 어린 유망주 선수인데 정말 지금 뭐 토마스나 마테우스급의 어떤 팀에서 입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수 보호가 우선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보다. 다만 언론이든 아니면 뭐 축구 팬이든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북패 애들이 내가 규정집 찾아봤는데 비신사적인 행위에 의한 퇴장 맞다는데 그러면서 걔네가 하는 얘기는 레드카드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경고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더 큰 파울로 퇴장을 분대 더 만약에 센 징계가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걸로 처벌한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규정집에 그렇게 나와 있어라고 하는데 그 규정집은 찾아볼 여력이 있는 애들이 왜 12조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이런 비신사적인 행위는 퇴장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 자기들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 제가 진짜 화가 나고 열이 받는 거예요. 정말 명백하게 김강 선수가 한 게 퇴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관중의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줬다? 그러면 나는 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안양 팬들은 그러면 조십니까? 송민규가 한 거는 소요 사태가 안 일어날 것 같아서 그건 그냥 가만히 뒀어요? 걔네가 얘기한 대로 경고성 플레이가 있어도 레드카드를 받을 수 있는 플레이가 나오면 레드카드를 주는 게 맞거든요.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행위 중에서 관중을 도발하는 행위는 옐로카드가 맞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레드카드에 모욕적인 행위나 공격적인 행위나 관중의 소요 사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송민규가 이렇게 한 거 이게 모욕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팬들한테 가가지고 골 먹힌 팬들한테 앞에 가서 가까이에 가서 조롱하듯이 이렇게 더해보라고 한 거 이거는 모욕이 아니고 이거는 모욕이고 이거의 판단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정말 이게 진짜 왜 다들 김강 선수를 욕하기만 바쁜지 이게 진짜 올바른 퇴장인지 아닌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찾아보질 않고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니까
저라도 규정집 다 찾아보고 대법원 판례까지 찾아가지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김광 선수가 만약에 퇴장을 안 당했다면 이게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겠습니까? 그냥 경고받고 끝난 일이었으면 옛날에 조영욱이 김웅 갖다 잡아뜨린 것처럼 경기 중에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김광 선수가 퇴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롱당하고 운 게 그렇게 재밌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안양 팬들이 좀 목소리 내줬으면 좋겠다. 네. 이 영상 그래서 좀 여기 끝까지 봐주시는 안양 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찾아서 저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 그러면 이거 해도 되나요? 네네, 하시죠. 제가 또 북패 난지도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스티커. 뭐 그게 이슈가 있었어요. 안양 그 뭐죠? 펜코 같은데 뭐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다. 난지도 불태우자. 불태우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그러면 2부로 한번 살짝 털어보자면 너무 영상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오늘 같은 날 길게 하지 뭐 어떻게 언제? 2부로 살짝 털어보자면 네.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그냥 이거에 대해서 동조하실 수 있고 안 하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드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연고이전을 겪지 않은 세대가 앞에서 메가폰을 잡고 거기 레드존에서 응원해야 되는 때가 분명히 와요. 그렇죠. 아예 겪지 않은 세대가.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신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려면 단단한 코어는 필요해요. 그 단단한 코어가 뭐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들의 분통함과 억울함을 표출하는 거예요. 물론 이 방식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는 이 새끼들 모자라다. 뭐 얘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는. 하지만 옛날에 영웅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토를 살해한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리오. 허나 지금부터 이토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밝히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지도에 스티커를 붙인 행위를 내가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오케이 묻겠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한 원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그거 왜 붙였겠습니까? 그 정신을 계승하고 그 정신을 왜 계승해야겠습니까? 우리 레드에게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행동에 있어서 안양 팬이라면 비방하진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왜요? 레드의 정신을 계승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거는 우리 형들이 진짜 이 악물고 그럴 네. 거였으면 그냥 가서 쳤지. 치진 그럴 않죠. 거였으면 경기장 안에서 홍염을 깠지. 치진 않겠죠. 근데 범법적인 행위로 하는 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거는 명분이 없어지면 안양은 없어요. 안양은 감성의 팀이고 낭만의 팀인 건 맞지만 네. 그 감성과 낭만이 통하려면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밀고 나가려면 이게 전형적으로 아까 얘기하셨던 그 부천 애들이 하는 멍청한 짓이에요. 이 설득력이 떨어져. 그 하나의 건덕지를 가지고 물고 늘어질 틈을 주면 안 돼요. 왜 안양의 그 서포터들이, 왜 안양의 리딩팀과 왜 안양의 레드 형들이 그 아픔을 겪었음에도 두 눈 똑바로 뜨고 봤음에도 상대팀 골키퍼가 왔을 때 그 엠블럼을 달고 있는 애가 자기 팀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인사를 까딱 건성으로 했을 때 왜 쌍욕하지 않고 왜 물건을 집어던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행동을 하는 순간에 똑같이 안양도 잘못한 사람이 돼요. 이 명분은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오히려 레드가 이 악물고 참아오고 이 악물고 축구로서 우리가 그들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인고의 세월과 그동안에 우리가 버텨낸 세월들을 이 정말 그 순간 행동 하나로 근간을 흔들 수도 있어요. 물론 얘기하신 바가 네. 저는 뭔지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거예요.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 네. 이걸 통해서 이런 명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마치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긴 했죠. 그
올바른 방식으로 풀어낼 필요가 있다. 올바른 방식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공격적이고 타소 범법적이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표출하고 우리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시대착오적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는 시대가 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경기장 내에서 응원하고 큰 소리로 그들보다 더 멋진 서포팅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축구로 이기고 그들을 발 아래 두고 언젠가 우리가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을 와야죠. 위해서 우리 팀을 위해서 더 힘을 써야지. 그렇다고 해서 얘기하신 대로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뭐라도 하고 싶었을 수 있지. 그러나 그쵸? 그 행동이 안양 팬들 사이에서도 일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지지받기 힘들어요.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정도의 마음으로 뭐 깃발을 준비하든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온몸을 진짜 사지가 찢어져 나가는 심정으로라도 대형기를 막 돌리든 아니면 거기에서 방방 뛰면서 응원을 하든 무슨 어떤 표출이라도 보여주셨으면 더 제가 얘기하는 건 네, 더 좋은 방식이 있지 않을까. 범법적으로 표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방식이 잘못됐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뭐 규칙적으로는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근데 저는 레드의 사과드리고. 정신을 계승한다는 말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레드가 마치 그냥 스티커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레드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레드의 정신이 당연히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건 말장난이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픔과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픔과 분노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패들이 약간 동폭공정을 하잖아요. 네. 영고 복귀니, 영고 이전이니 말장난을 하기 시작하고. 저는 그런 거랑 관계가 없다 생각해요. 근데 그런 말장난의 건덕지를 주고 마치 자기들이 더 논리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안양 사람들은 감정으로만 호소하는 것처럼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게 저는 상당히 좀 안 꼽거든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갔을 때도 안양이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만 갔을 때도 안양이 충분히 털어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만 가지고 그 감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장난을 한 건덕지를 주고 그들에게 어떤 뭐랄까요 안양을 깎아내릴 수 있는 건덕지를 주고 그래서 뭐 너네는 뭐 재물 손괴하고 다니는 팀 이런 건덕지를 줄 필요가 굳이 있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논리적으로도 그건 맞죠. 해낼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고 실제로 그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아무리 하늘을 가려봤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왜 영고 복귀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합니까? 영고 이전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갖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영고 복귀니 영고 이전이니 말장난이잖아요. 결국은 영고 복귀는 그럼 이전이 아닙니까? 복귀라는 뜻에 이전이라는 말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집이 있어. 이사 갔어. 다시 원래 살고 있던 집으로 이사 가. 그러면 나 원래 살고 있던 집으로 복귀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친구들한테 나 원래 살고 있던 집으로 복귀해. 그러면 뭔 소리야? 그게 뭔 얘기야? 그럼 나 다시 이사 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이전이에요. 결국은 복귀가.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 어감이 잘못된 걸 본인들도 알고 영고 이전이 잘못된 걸 본인들도 알고 있다는 걸 스스로가 증명하는 꼴인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자승자각이고 누워서 침 뱉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얘기들을 더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경기장 안에서 우리가 표출 좀 더 하고 경기장 밖에서는 그게 레드의 정신인 것 같아. 경기장 밖에서는 조금 더 침착하게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각별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까 영웅이라는 뮤지컬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또 그 얘기 들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요?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공유가 나오고 송강호가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서 공유와 한지민을 비롯한 의열 단원들이 다 죽어요. 다 잡히거나 죽어서 그 폭탄을 배달할 사람이 없어져요. 근데도 결국
상해에서 폭탄 터집니다. 안양에 얘기하셨죠. 영구 이전을 겪은 콜리더가 이제는 없어지고, 하물며 콜리더뿐만 아니라 원정석 코어에서 응원하는 사람들 중에 영구 이전을 겪은 사람들이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없어져야죠, 점점. 이 우리가 일련의 과정들, 네. 이 이야기들을 잘 전달하고 얘기하신 대로 감정은 그런 데에다가 쓰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경기장 안에서 멋지게 보여주면 그걸 보고 저 사람들 응원 멋있네? 저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저런 응원이 나올까? 제가 그랬어요. 폭도맹진가라는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냥 그 안양의 역사를 잘은 몰랐거든요. 근데 안양의 역사를 알고 나서 그 폭도맹진가를 들었을 때 저 약간 울었어요, 솔직히. 그냥 저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 매치를 하면서 좀 다양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수많은 매치 중에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 저는 안양이 근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저번 경기 부천전으로 제가 잠깐 돌아가 볼게요, 얘기를. 네. 부천전에 심판이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저는 그게 제일 화나는 포인트였어요. 네. 우리가 억울하게 승점을 뺏기고 경기에 져서 화나는 게 아니라, 야, 정말 이렇게 억울한데도 내가 여기에 나와서 욕하는 거, 하물며 여기에 나와서 욕할 수 있는 거, 나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하지. 근데 진짜 몇몇 팬들은 정말 나는 기분 좋으려고 축구 보러 왔는데 이런 꼴을 당하고도 나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함. 범죄의 피해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무너진대요, 많이. 우울증이 오고 심적으로 되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어떤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외력과 강한 힘에 의해서 네. 내가 무기력하게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이런 무기력함,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내가 힘이 모자라서 또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나 자신을 내가 보호할 수 없는 이 상황에 그 무력함을 느꼈을 때 진짜 사람이 속에서부터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부천전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근데 안양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안양이 다시 서울로 연고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심지어 안양을 응원하던, 안양의 뒤에서 항상 그들을 지켜주던 우리 레드 형들과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그냥 독단적으로 원래 서울에 있던 팀이니까 서울로 복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그 팀. 저는 수호신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팀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여러분들을 두고 FC 천안으로 해서 GS가 다시 간다고, 연고 복귀네요? 충청도로 가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는 것, 그게 확실해요? 나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야. 그럼 레드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팀을 뒤에서 응원하고 있던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근데 그 사람들도 무력함을 느꼈을 거야. 팀이 간다고 했을 때 나가서 시위를 하고 머리를 밀어도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잖아. 그런 무력함을 느꼈는데 결국 실체도 없어. 내가 어디다가 화를 낼 것도 없어. 그냥 단순간에 일상부터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 무력함을 느꼈어요, 우리 형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에 부천전에 그런 일을 겪었더라도 다음번에 우리가 응원하고 지지하고 이 분노를 표출할 창구, 안양이라는 실체가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레드 형들한테 그것조차 없었어. 이 팀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레드 형들의 그 무력한 10년, 그들이 상처받고 버림받고 그들이 정말 마치 범죄의 피해자처럼 거대한 외력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10년 동안 그들이 밀려서 어떻게든 어떤 목소리를 내서든 내가 이 사람들을 응원할 수 있는 실체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팀이 FC 안양이에요. 그러면 FC 안양이라는 팀은 태어날 때부터 진짜 심장의 타투처럼 부패라는 팀을 새기고 태어난 거라고. 그들이 이 레드가 이 팀을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이 팀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근데 저는 약간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수들도 팬들도 약간은 어쩌면 안양의 구성원들이 이 경기를 한두 경기 치르다 보니까
똑같은 리그 경기 중 한 경기, 똑같은 축구 경기 중 한 경기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약간 그런 느낌도 들면서 다시 한번 이 팀이 생겨나게 된 배경과 이 팀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노력과 그 상처받은 시간들을 되새긴다면 이번에 김강 선수의 그 과몰입 오히려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 감정 뭐라도 터뜨려야 되는 그 정말 울분 쌓인 안양 팬들의 감정을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그거를 참고 경기장에서만 표출하는 우리 레드 형들의 그 성숙함과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고. 어찌됐든 네. 안양이라는 팀이 이제 일부러 작년에 올라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부패라는 팀과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죠. 원래는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우리가 목소리를 보여줄 수 있게 됐어요. 그들 앞에 서서 우리가 여기 있었는데 니네는 우리를 버리고 간 개쓰레기 팀이다. 너네는 표준 팀이다. 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감정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치가 어떤 우리 레드 형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 매치인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안양 팬이라면 이렇다는- 누구나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다는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 영구 이전이든 영구 복귀든 알 바 아니고 그럼요. 그 뒤에서 그렇게 열심히 지지하던 팬들을 내다 버리고 더 돈이 되는 수도로 팀을 옮긴 거 팩트잖아요. 그게 패륜이지. 팩트잖아요. 무조건 팩트죠. 뒤에 있는 팬들을 버리고 더 돈이 되니까 서울로 갔다고 표현하라고 인정하세요 그냥. 그게 맞아요. 어떤 이유를 들어서도 영구의 이전은 패륜이에요. 그냥 그 행동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그냥 그 팀은 배른입니다. 그래서 뭐 부패라고 부르는 거에 꺼리지 마시고 부패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마무리를 하면서 네. 또 좀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양의 팬분들 중에서 다소 이런 마음으로 안양 팬이 되신 분들을 제가 몇 명 봤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안양이 정말 성숙한 팬 문화를 보여주고 상대 선수도 존중하고 같은 이 피치 위에서 뛰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뛰는 선수들을 향해서도 비난하지 않고 이런 어떤 성숙한 팬 문화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팀에 왔는데 북패를 대할 때 어떤 모습을 보고 안양을 다시 보면 좀 괴리감이 들어서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안양을 좋아했는데 좀 힘들다 심적으로 나는 그런 거랑 잘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저는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럼 제가 반박 한번 해도 되나요? 예, 얘기하시죠. 그러면 반박까지 해야 되는 반박은 아닌데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워딩은 세니까 반박은 아닌데 어찌됐든 우리가 우리 팀을 비난하지 않고 무조건 다독여주는 문화 이것 역시도 우리의 역사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던 게 딱 그거예요. 정말 마음이 통하시네요. 네. 오늘따라 네. 원래 잘 안 맞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왜 우리가 우리의 팀에게는 한없이 박수를 보내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전에 네. 그 얘기에서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팀을 뺏겼을 때 일상이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네. 스카바티 극락축구단 영화를 보면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주말에 축구 보고 이런 게 나의 일상이었는데 무너졌고 그거에 얼마나 없어 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없었던 사람들이 오니까 축구 좀 못하면 어때? 씨발 팀이 있는데 내가 응원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실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성숙한 문화가 온 거고 그 이면에 그 기저에 안양이 이렇게 성숙한 팬 문화 K리그에서 정말 보기 드문 팬 문화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양 응원 멋지다라고 얘기해주는 그 이면에는 이렇게 상처 입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무력한 시간을 보냈던 그들의 어떤 아픔이 담겨있는 되게 아이러니한 숙성 과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안양의 팬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어 보이고 막 빡세 보이고 부셔버려 북패 이렇게 해도 사실 가까이 가보시면 얼마나 정 많고 정말 이분들 얼마나 따뜻한 분들인지 알 수 있거든요. 우리 팀 안에서의 약간 고슴도치 같은 거지, 고슴도치도 등딱지는 되게 따갑지만 배는 보들보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양에 내부인 되셔서 더 레드의 이 가족이 되셔서 들어오시면 정말 충분히 저만 해도 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서 뭐 씨발이니 북팬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 경기장에서 보시고 잘 보고 있습니다 하면 저 진짜 90도로 인상 저 되게 깍듯해요. 저 막 애들 주려고 막 아이츠 챙겨다니고 저도 정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팬들을 위한 이야기, 우리 팀을 위한 이야기를 할 때는 네.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북배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그렇게 크게 짜증나지도 않아요. 이제는 걔네는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지들의 팀을 응원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건데 그게 부끄럽다는 건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고 네. 이 경기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가 우리 할 것만 하면서 우리의 집중을 더 하면 할수록 진실에 관한 이야기 진짜 제가 저번 경기에도 저번 화에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사불범정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결국은 악이 정의로움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정도를 걷다 보면 모두가 알게 돼 있습니다. 누가 진짜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지는. 네. 자, 더 오늘 뭐 내가 너무 길어졌다 방송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만하자. 얘기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저희도 이거 방송 왔다고 가니까. 아무튼 수많은 소모임, 네. 우리 안양의 소모임 진짜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AS 레드 그리고 뭐 다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번 북패전은 이제 시장님이 안양이 창단하셨을 때 얘기했던 말씀 그대로 네. FC 서울을 그곳에서 통쾌하게 안양 종합운동장으로 불러서 통쾌하게 승리하고 안양 시민들과 만세담창을 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 다음 전북전 또 남아있잖아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목 관리 잘 하시고 네. 휴식 잘 하셔서 또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뿅!